안녕하세요. 4월 11일 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최근 위메이드가 공격적으로 블록체인 플랫폼 경쟁력을 키우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업체에 투자를 단행하는 한편 작품 온보딩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는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서 사실상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는 이런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030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내놨지만 사실상 정책을 실현할 인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인수위의 업계의 요구를 전달할 협회의 역할이 미진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 공약으로 거래소를 통한 IEO 활성화 그리고 불공정 행위 규제, 코인 투자 수익의 5천만 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NFT 활성화를 내놓은 바 있는데요. 아직까지 암호화폐 의제는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 하반기 중에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한 원화마켓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3-4곳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이 거래소와 입출금 계좌를 제공하고 싶어하는 주요 은행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인수위는 연내 최대 10개의 원화마켓 거래소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재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과 인수위가 원화마켓 암호화폐 거래소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은 이 K뱅크에 힘입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 업비트의 독과점 논란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내 3대 암호화폐 거래소 2체 연동이 완료됐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빗, 코인원의 트래블루 솔루션 코드의 연동이 완료돼서 거래소 간에 100만 원 이상의 출금이 가능해진 건데요. 출금이 가능해지는 거래소는 기존의 빗썸, 코인원, 코빗에 더해서 한비코, 헥슬란트,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 비트프론트 등도 포함됐습니다. 해외 암호화폐를 이전할 경우에는 암호화폐 주소를 등록한 이후에 승인된 주소로만 이전이 가능한데요. 본인의 소유 계정에 대해서만 화이트리스트에 등록 그리고 이전이 가능합니다. 람다 256과의 연동도 오는 25일에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021년 전 세계에서 디파이로 전송된 불법 자금이 무려 1조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4,876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갈취한 북한 소속의 해커들이 자금 세탁의 창고로 디파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체애널리스트가 공개한 2022 암호화폐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에 사이버 범죄자들이 세탁한 암호화폐의 가치는 무려 86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에 디파이를 이용한 자금 세탁의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1964% 증가한 9억 달러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탁된 암호화폐의 가치는 33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세탁된 자금은 주로 암호화폐 중앙화 거래소에 보내졌지만 최근에는 디파이로 전송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제재 회피를 위해 비트코인을 사용하자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제1부총재 크네시아 유다바는 하원 의원의 제안에 대한 회신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앞서 안톤 코켈린 의원은 러시아 기업과 개인 사업자가 외국의 파트너의 결제를 포함해서 디지털 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중앙은행은 러시아 기업이 암호화폐로 많은 액수를 이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유다바 부총재는 EU와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규제당국이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러시아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주식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암호화폐 지갑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에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더욱더 쉽게 이 암호화폐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는데요. 로빈후드는 암호화폐 지갑 외에도 투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까지 함께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거래를 더욱더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게 고안된 블록체인 플랫폼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인데요. 향후 로빈후드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업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업계 인사들이 전했던 말말말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미음 이응 키읔 시옷 이응 리을입니다. 크립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인 마이클 세일러인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비트코인 2022 컨퍼런스에 참석한 마이클 세일러와 아크 인베스트먼트 설립자 캐시우드가 비트코인 규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개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고려할 때 다가올 규제가 걱정되지 않는다면서 이 비트코인의 불리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건데요. 또 바이든 행정부 집권 후에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정치적 입장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면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로부터 혁신과 암호화폐 유지 중요성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초성도 확인해 볼까요? 피읍, 티읕, 티읕입니다. 페이팔 공동창업자이자 억만장자 투자자이죠. 피터 틸인데요. 피터 틸도 비트코인 2022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다양한 개인 견해를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피터 틸이 워렌 버핏을 사회 병리학적 할아버지라고 평가하면서 업계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피터 틸은 암호화폐 가치에 대해서 의구심을 던지는 워렌 버핏은 업계의 적 1호라고 전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비트코인 가치 상승은 중앙은행이 파산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비트코인의 법정 화폐 체제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초성입니다. 기역 디귿 미음 시옷 시옷입니다. 세계적인 투자 은행 중에 한 곳이죠.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블록체인 관련주가 2024년까지 매년 16%씩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놓았습니다. 1월 말 이후에 비트코인이 19% 랠리를 하는 동안에 해당 주식들의 동일 가중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3%를 기록했으며 6개월 기준으로는 비트코인과 67%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비트코인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과 주가지수 간 상관관계는 최근 몇 개월 동안 더욱 상승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초성뉴스 이은주였습니다.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이 봄날의 날씨처럼 암호화폐 시장도 신바람 부는 아주 기분 좋은 장세 이어가길 기대해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비트코인 차트 분석과 소통의 시간은 정오의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할게요. 그럼 정오에 만나요. 안녕.